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5 부 -7 여전히 불타고 있는 마을. 별이 뜬 밤하늘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내가 통과한 문이 보였다. 문 속에 전파탑에 걸린 보름달이 조그맣게 보였다. 눈을 깜빡이자 그곳에는 문이 아니라 커다란 보름달만 있다. 달을 통과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듯한 기묘하면서도 또렷한 감각을 느끼며 생각했다. 양옆에는 검은 사다이진과 하얀 다이진이 바람에 털을 날리며 나와 함께 떨어지고 있다. 눈앞에는 눈부신 은하수가 있고 눈 아래에는 검은 구름이 지평선 너머까지 덮고 있다. 구름으로 단단히 뚜껑을 닫은 듯 지표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 몸은 그 구름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구름이 머리 위에 별을 감추어 일시적으로 암흑에 휩싸였다. 이윽고 눈 아래의 구름 틈으로 설핏지표가 비쳐 보이기 시작했다. 뭔가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처음에는 시커먼 대지를 흐르는 몇 개의 빛의 강처럼 보였다. 붉은 빛이 인맥처럼 지표의 복잡한 문양을 그리고 있다. 그 인맥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더 밝은 빛을 모으고 있는 대지의 한 곳이 이쪽을 향해 부풀어 오르는 듯 보였다. 대지 전체가 다리를 틀듯 천천히 회전하며 지면 일부가 나를 향해 대가리를 치켜들었다. 미미즈야.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눈 아래 대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미즈였다. 무수히 발광하는 인맥은 그 체내를 흐르는 마그마였다. 현세에서 본 탕류 같은 몸통과는 180도 다르게 저 세상의 미미즈에는 또렷한 실체가 있었다. 그것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한 마리의 지렁이 19였다. 19, 미미즈란 일본어로 지렁이라는 뜻. 뒷문으로 나가려 해. 미미즈의 머리 건너편을 올려다보며 절규했다. 미미즈는 달을 향해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뻗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짐승과 같은 포효가 들렸다. 사다이진이다. 검은 고양이가 상승하는 미미즈를 향해 냐옹 한껏 울부짖었다. 다음 순간 사다이진의 전신이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품이 터지듯 단숨에 몸이 부풀었다. 눈을 부릅떴다. 사다이진은 집채만 한 크기의 짐승이 되었다. 까만 털은 순간 색칠을 다시 한 듯 순백이 되어 있다. 꼬리와 수염이 길게 뻗어나와 마치 하얀 날개라도 되는 듯 검은 하늘에 나부끼고 있다. 낙하하는 내 눈앞에서 상승하는 미미즈의 머리와 떨어지는 사다이진이 격돌했다. 사다이진은 미미즈의 몸에 발톱을 세우고 그 몸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듯 지면을 향해 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세탁기에 던져진 듯 내 몸은 빙글빙글 돌았다. 다이진은 내 어깨에 달라붙어 있다. 엄청나게 회전하는 시야 속에서 눈앞을 스치는 하얀 털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꺄! 몸이 급속히 아래로 당겨져 절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강풍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뜨자 눈 아래에는 미미즈를 제압하려는 사다이진의 거대한 몸이 있고 나는 그 사다이진의 수염을 움켜쥐고 있었다. 낙하 속도가 빨라져 지표가 순식간에 다가왔다. 지상에서는 미미즈의 긴 몸통이 거대한 다리를 틀고 꿈틀대는 언덕이 되어 있다. 그 언덕 중심에 오독하니 푸른 빛을 내는 게 있었다. 저건 불어대는 바람 속에서 필사적으로 응시했다. 소타시. 그것은 의자였다.
벌겋게 타오르는 미미즈의 몸속에서 의자 주위만이 단단하게 칠해진 듯 검은 언덕이 되어 있다. 그 검은 언덕 중심에서 맥박이 뛰듯 푸른 빛을 의자가 나지막하게 뿜어내고 있다. 그것은 전에 뒷문 안에서 본 미미즈를 봉인하고 있는 고독한 소타시의 모습이었다. 그때 지상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미미즈의 머리가 마침내 지면에 닿은 것이다. 사다이진이 미미즈의 머리를 짓밟고 대지와 함께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사다이진이 머리를 흔들자 움켜쥔 수염과 함께 나까지 휘둘린다. 내 손에서 쓱 수염이 빠지고 만다. 아! 공중에 내동댕이 쳐져 지면에 머리부터 떨어진다. 아직도 목구멍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어깨에 매달려 있던 다이진이 갑자기 후 숨을 들이켰다. 팡!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부드러운 털뭉치에 감싸였다. 직후 격렬한 충격이 몸을 관통하며 낙하가 멈췄다. 다이진! 몸을 일으켰다. 나는 곰 정도 크기의 하얀 짐승의 배에 타고 있었다. 다이진이 크게 부풀어 올라 낙하 충격에서 나를 지켜주었음을 깨닫는다. 눈을 꾹 감고 있는 커다란 다이진의 얼굴이 고통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제는 한계라는 듯 부푼 몸이 쭉쭉 줄어들기 시작한다. 고양이의 몸에서 내려와 지면에 무릎을 꿇었다. 축축한 진흙 주위에 함석과 목재가 흩어져 있다. 다이진은 잔해 속에 벌렁 들어누운 채 원래 모습인 새끼 고양이 크기로 돌아와 있다. 너, 나를 지키려고. 다이진이 갑자기 눈을 떴다. 스즈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원래의 민첩함으로 몸을 일으킨다. 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시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일어났다. 여기, 뭐지? 타오르는 마을에 둘러싸여 있다. 어떤 집은 쓰러져 있고,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어떤 집은 기울어져 지붕기와가 떨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전봇대에서 신호기가 대롱대롱 달려 있다. 군생한 식물처럼 여기저기 차와 트럭이 모여 쓰러져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여러 척의 고깃배가 육지로 끌어올려져 검은 실루엣을 그리고 있다. 발밑은 바닷물과 기름을 잔뜩 머금어 시커먼 시궁창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몇 시간 전에 그것이 일어난 듯한 생생함으로 불타고 있다.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간 세계에서 그날 밤 풍경만 오려낸 듯 여기에 있었다. 여기가 저 세상인가? 저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을 바꾸지. 소타시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다. 그렇구나. 기묘한 이해가 가슴에 울렸다. 여전히 불타고 있구나. 12년간 계속 그날 밤의 마을은 내 발밑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구나. 깊은 땅속 아래에서 영원히 그날인 채로 계속 불타고 있었구나. 시야 끝에 푸른 빛이 보였다. 소타시다. 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이진이 어깨에 뛰어 올라왔다. 불타는 지붕 틈으로 검은 언덕이 있고 그 정상에 빛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다. 시궁창을 뛰어넘고 불꽃 사이를 헤치고 달렸다. 등 뒤로 땅울림이 울리고 사다이진이 포효했다. 돌아보니 다시 달을 향해 오르려는 미미즈의 머리를 사다이진이 끌어내리고 있다. 막아주고 있어. 언덕으로 눈길을 돌리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다음 순간이었다. 내 눈앞으로 불타는 전봇대가 덮쳐왔다. 저절로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날아오른 불티가 내 얼굴에 쏟아지자
어떤 집의 냄새가 순간 나를 감싸고 조금 늦게 찾아온 열파에 황급히 뒷걸음친다. 눈앞에서 전봇대가, 찬장이, 테이블이 불타고 있다. 시궁창에 담긴 내 손 옆에 기린 인형이 떨어져 있다. 눈앞에서 불꽃이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다. 헉, 헉, 헉. 폐가 마음대로 헐떡였다. 들이켠 공기에 기묘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뭉근하게 달인 듯 달면서도 탄 듯한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맡아온 미미즈의 냄새였다. 그 달콤한 냄새는 그날 밤의 냄새였다. 눈에 비친 불꽃이 문득 흐려진다.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이 눈에 가득 차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분노를 지렛대 삼아 벌떡 일어났다. 불꽃을 돌아 달린다. 그저 달린다. 타닥타닥 폭발하면서 불타는 승용차 곁을 달려 거실 커튼이 펄럭이는 누군가의 집 정원을 가로질러 옥상에 고깃배를 태운 빌딩 옆을 달려 지나간다. 불타는 마을의 밤하늘에는 기묘한 해파리 같은 하얀 것이 여럿 펄럭펄럭 춤추고 있다. 그것은 수건과 손수건, 셔츠와 속옷 조각이다. 무수한 천 조각이 이곳에만 있는 기이한 생물처럼 검은 하늘 속을 말갛게 빛을 내며 춤추고 있다. 이윽고 주위에 점점 집이 줄어들고 잔해도 줄고 불꽃도 줄어든다. 차가 줄고 배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마을 중심부를 빠져나와 교회로 온 것이다. 사다이진과 미미즈의 머리는 아주 먼 풍경이 되고 대신 검은 언덕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언덕에 다가가자 정상의 푸른 빛은 경사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철퍽철퍽 소리를 내던 시궁창 같은 바닥도 어느새 서리가 내린 언 땅이 되어 있다. 서걱서걱 서리를 밟는 소리가 점차 빠득빠득 야른 얼음을 밟은 소리로 변한다. 온도가 내려간다. 온몸을 적신 땀이 차갑게 마르고 내쉬는 숨이 하얀 겨울처럼 하얘진다. 언덕의 경사면을 달려 올라간다. 검게 얼어붙은 미미즈의 몸에는 재가 내려 쌓여 있다. 얼마 후 경사면 너머의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타시. 의자 등판이 아래에서 뻗어나오는 푸른 빛을 받아 실루엣이 되어 보였다. 세 개의 다리는 검은 미미즈의 몸통에 깊이 박혀 있고 그곳이 맥이 뛰듯 푸르게 빛나고 있다. 어떤 냉기 같은 것이 의자에서 미미즈의 체내로 흘러 들어가는 듯 보인다. 품에 매달리듯 의자에 달려든다. 두 눈이 새겨진 그리운 등판을 양손으로 꼭 쥔다. 소타시, 소타시, 소타시. 대답이 없다. 그것은 그저 나무 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의자다. 이 의자 어딘가 깊은 곳에 분명 소타시가 있다. 의자의 좌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미미즈에게서 빼내려고 힘을 준다. 의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미미즈의 몸통에 꼭 박혀 있다. 이를 악물고 힘을 더 준다. 달각, 소리를 내며 다리 하나가 몇 센티미터쯤 올라온다. 미미즈와의 사이에 생긴 틈으로 푸른 빛이 눈부시게 새어나온다. 내 뺨을 비추는 그 빛도 찌르듯 차갑다. 스즈메, 왼쪽 어깨에 올라탄 다이진이 그 빛에 눈을 가늘게 뜨며 내게 말한다. 돌을 빼면 미미즈, 밖으로 나가버려. 내가 요석이 될 거야? 생각보다 먼저 소리쳤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깨어나. 소타시. 소리치면서 있는 힘껏 의자를 뺀다. 냉기가 의자를 타고 손으로 전해져 서리가 되어 피부에 내린다. 내 두 팔이 하얀 서리로 뒤덮인다.
갑자기 다이진이 내 팔에서 뛰어내렸다. 다이진은 크게 입을 벌리고 의자 다리를 문다. 너 도와주려는 거구나. 다이진이 문다리가 아주 조금 올라온다. 틈으로 푸르고 차가운 빛이 새어나온다. 다이진의 몸도 서리로 뒤덮인다. 나는 숨을 내뱉고 들이쉰 다음 다시 힘껏 당긴다. 의자가 조금 빠진다. 푸른 빛이 더 눈부시게 쏟아지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냉기도 더 강해진다. 아주 먼 곳에서 사다이진의 포효가 또 들려온다. 날뛰는 미미즈의 땅울림이 아까부터 지면을 단속적으로 흔들고 있다. 의자를 빼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소타씨, 나 여기까지 왔어요. 서리가 어깨에 이어 얼굴까지 올라온다. 속눈썹까지 가는 얼음이 붙는다. 소타씨, 대답해요. 소타씨, 소타씨. 내 몸에서는 아까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 속눈썹도 얼어붙어 눈을 뜰 수 없다. 그래도 힘을 늦추지 않는다. 소타씨를 빼내겠다는 마음만이 내 몸에 뜨거운 열을 보내고 있다. 덜거덕 또 다리가 조금 올라온다. 냉기에 빛이 나를 더 얼린다. 그래도 나는 학생. 그때 소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서지? 의자에서 들리는 게 아니다.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다. 이 근처에 폐허 없니? 이 목소리는 몸의 안쪽에서 울리고 있다. 폐허. 내 목소리가 들린다. 얼어붙은 눈꺼풀 안쪽에서 의아해하는 표정이 이쪽을 보고 있다. 내가 보인다. 자전거에 앉아있고 그 뒤로는 아침의 푸른 바다가 있다. 이것은 4일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소타씨의 기억이다. 너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소타씨는 나를 올려다본다. 여행에 나서고 이틀째, 폐교에서 문단속했을 때다. 무섭지 않아. 의자를 덥득 감싸고 알루미늄 문을 미는 내가 진흙투성이 얼굴로 소리친다. 저기요. 우리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문단속을 끝낸 뒤에 득이양양한 내 얼굴. 맞아. 틀림없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민박집 방에서 치카에게 말하는 유카타 차림의 내 등. 저기요. 소타씨도 같이 놀아요. 억지로 소타씨 위에 앉은 내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다. 참, 인기 많으시네. 소타씨는 질투에 토라진 얼굴을 전혀 숨기지 못한다. 소타씨, 기다려요. 다리에서 몸을 던질 때의 나는 홀로 남고 싶지 않아 필사적이었구나. 아, 이렇게. 소타씨는 서글프게 중얼댄다.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들여다본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도쿄 상공의 미미즈 위에서 서서히 요석이 되어가는 소타씨가 말하고 있다. 시야가 점점 얼음으로 닫힌다. 하지만 나는 너를 만나. 내 얼굴이 울고 있다. 바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너를 만났는데. 내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소타씨의 시야가 검게 닫힌다. 소타씨. 저도 모르게 소리친다. 하지만 당연히 그 목소리는 소타씨에게는 닿지 않는다. 내가 듣는 소리는 과거의 요석이 되어 버렸을 때의 소타씨의 마음이다. 어둠에 갇힌 채 소타씨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다. 더는 이 세상에 닿지 않을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다. 사라지고 싶지 않아.
더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죽는 게 무서워.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더. 나도 그래요. 움켜쥐고 있는 의자를 향해 소리친다. 나도 더 살고 싶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혼자는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 소타시. 그러니까 부탁이야. 눈을 떠요.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눈꺼풀이 얼음에 붙어버린 채 의자 등판에 얼굴을 댄다. 눈꺼풀 속으로 본 소타시의 기억을 자애롭게 훑는다. 그렇게 봐주었구나. 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구나. 눈꺼풀 안에 차오른 눈물이 타는 듯 뜨겁다. 소타시, 그에게만 들리게 속삭인다. 당신이 없는 세계는 너무 무서워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눈을 떠요. 진심으로 바라면서 차가운 의자에 입술을 댔다. 별표 별표 별표. 그때 소타시는 저 세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림보의 물가에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두꺼운 얼음에 뒤덮여 있다. 그곳에는 이미 소리도 색깔도 온도도 없다. 완벽한 정적만이 그를 감싸고 있다. 오직 기묘할 정도로 달콤한 무감각만이 존재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갑자기 무언가가 생겼다. 그것은 열이었다. 눈꺼풀 안쪽이다. 눈물의 뜨거움이다. 소리였다. 이번에는 귀가 열을 띠기 시작했다. 먼 곳으로부터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에게 귀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입술이었다. 누군가의 희미한 체온이 그의 입술에 색을 돌려주려 했다. 끊어졌던 그와 세계를 잇는 시를 누군가가 하나씩 다시 읽고 있는 듯 했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한 장의 낡은 문이 서 있다. 아, 입에서 숨이 흘러나온다. 그 숨도 뜨겁다. 문이 철컥 열렸다. 너무 눈부셔 눈을 가늘게 뜬다. 그곳에 누가 있다. 이쪽으로 손을 뻗고 있다. 그의 세계로 들어오려 한다. 그도 손을 뻗으려 한다. 얼음이 깨지고 서로의 손가락 끝이 닿는다. 서로의 손을 잡는다. 열이 흘러 들어온다. 그 가녀린 손이 힘껏 그를 당긴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넘친다. 얼음이 녹고 깨진다. 그리고 그의 몸은 드디어 의자로부터 떨어진다. 그는 문을 넘는다. 푸른 빛이 폭발하며 의자가 빠졌다. 나는 의자를 잡은 채 뒤로 벌렁 나가 떨어져 언덕 경사면을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빙빙 도는 시야 속에 의자 다리를 악문 다이진의 모습도 슬쩍 보였다. 어쩔 수 없이 굴러떨어지면서 몸을 얼어붙게 하던 냉기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때 등에 강한 충격이 찾아오고 문득 의식이 멀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몸이 멈추자마자 눈을 부릅떴다. 눈앞에 그가 있다. 소타시가 눈을 감고 누워있다. 사람 모습의 소타시였다. 감긴 눈에 긴 속눈썹이 깎아지른 듯한 뺨에 옅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왼쪽 눈 아래에 완벽한 위치에 작은 점이 있다.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에는 따뜻한 혈색이 있다. 천천히 호흡하고 있다. 우리 몸에 열이 돌아오고 있음을 나는 일출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느끼고 있다. 그가 살며시 눈을 뜨고 나를 봤다. 스즈메, 소타시.
소타시가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나도 일어났다. 나는 막 꿈에서 깬 듯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소타시의 어깨 너머에 누워있는 하얀 털 뭉치를 발견했다. 다이진. 서둘러 달려갔다. 하얀 새끼 고양이가 진흙 속에 축 늘어져 쓰러져 있다. 그 작은 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 몸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그래? 괜찮아? 부들부들 가늘게 몸을 떨면서 다이진이 슬며시 눈을 떴다. 스즈메, 다이진은 말이야. 스즈메, 내 집에 아이가 되진 못했네. 잠긴 목소리가 나왔다. 뭐? 우리 집 아이 할래?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을 바로 떠올렸다. 응. 그때 다이진은 그렇게 대답했다. 일단 열렸던 다이진의 눈동자가 다시 감겼다. 가벼운 새끼 고양이의 몸이 돌처럼 무겁고 점차 차가워졌다. 다이진. 스즈메의 손으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줘. 내 손 안에 석상이 있었다. 내가 규슈에서 뽑았을 때와 똑같이 끝에 짧은 지팡이 같은 게 달린 석상이었다. 다이진은 차가운 요석으로 돌아가 버렸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행 내내 바라던 일인데 나는 울고 있다. 그때 고통스러운 짐승의 비명이 주변에 울려 퍼졌다. 머리 위에서였다. 올려다보니 사다이진이 미미즈의 휘감겨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게 두 번째 요석인가? 소타시가 목소리를 높이며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내가 데려왔어? 이번에는 등 뒤에서 땅 울림이 들려 우리는 돌아봤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검은 언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미즈의 꼬리가 자유로워졌어. 뒷문으로 온몸이 나갈 거야? 소타시가 소리쳤다. 맞다. 새삼스레 깨닫는다. 지금 미미즈에는 요석이 전혀 없다. 양손에 든 석상을 저도 모르게 가슴에 꼭 품었다. 머리 위에서는 사다이진이 또 울부짖었다. 크게 입을 벌리고 검붉게 빛나는 미미즈의 몸통을 물어뜯는다. 상공의 미미즈의 몸통에서 피라고도 용암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물질이 분출한다. 미미즈가 격렬하게 꿈틀대자 지상의 검은 언덕도 파도가 일렁이듯 움직이며 풀어진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발밑이 흔들린다. 꺄아. 절로 비명을 질러댔다. 미미즈의 검은 꼬리가 빠르게 붉은 길을 되찾으면서 잔의 파편들을 털어내듯 지표를 쓸고 간다. 자동차와 집과 전봇대가 나뭇잎처럼 하늘을 난다. 그리고 그것들이 후드득 머리 위로 떨어진다.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진흙 속에 웅크리고 만다. 내 몸을 커다란 손이 훅 들어 올렸다. 소타시였다. 나를 두 팔로 안은 채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는 그의 바로 뒤에, 바로 옆에, 눈앞에 거대한 잔해들이 떨어진다. 그 사이를 누비며 달린다. 진흙과 잔해의 파편이 눈앞을 정신없이 스쳐간다. 순간 그의 듬직한 모습에 취하고 만다. 소타시의 본래 모습에, 동작의 정확함과 강력함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감동한다. 그때 바로 눈앞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소타시는 몸의 균형을 잃고 땅에 굴을 뻔했다. 나는 직접 그의 팔에서 뛰어내려 지늘게 한쪽 손을 대고 달리기 시작했다. 스즈메, 소타시가 나란히 달리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난 괜찮아요. 소리쳤다. 맞다.
우리는 전우다. 둘이라면 무적이다. 세계의 이면에서라도 우리 둘이라면 싸울 수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진흙탕을 박차고 달리며 물었다. 목소리를 듣고 들려줘. 네. 따라와. 소타시는 그렇게 말하고 주위에서 가장 높은 잔해의 산더미로 간다. 겹겹이 쌓인 차에 올라가 쓰러진 다용도 빌딩 벽을 달려 뒤집힌 채 육지까지 올라온 고깃배의 바닥에 기어오른다.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쫓는다. 고깃배 위에서 소타시가 손을 뻗는다. 한 손으로 요석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간신히 배 위에 오른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의 옆에 나란히 선다. 잔해의 정상인 이곳에서는 불타는 마을이 한눈에 보였다. 아르옥기도 송구한 히미즈의 신이시여. 소타시가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가 바라보는 눈길 끝에는 타오르는 마을이 있고 그 너머에서는 미미즈와 사다이진이 얽혀 있다. 소타시의 깊은 목소리가 저 세상의 대기에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이여. 경외하고 경외하오며 삼가. 소타시가 마치 마을 전체를 품듯 크게 양손을 펼쳤다. 감은 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여럿 달려있다.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짝 크게 손뼉을 친다. 다음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을 부릅떴다. 불타는 한밤의 마을이 얇은 커튼에 비쳐 보이듯 천천히 흔들렸다. 검은 잔해와 새빨간 불꽃이 서로 녹아들어 옅어지는 다이진 아주 천천히 생생한 색채가 떠올랐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받은 오래전 이 마을의 모습이었다. 다채로운 색깔의 지붕이 햇빛을 반사하고 도로에는 차 여러 대가 달리고 신호기의 파란 불과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다. 저 멀리 푸른 수평선에는 하얀 고깃배가 빛을 흩뿌리며 떠 있다. 한없이 맑은 공기는 곧 찾아올 봄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다. 그곳에는 생활의 냄새도 풍부하게 섞여 있다. 된장국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 빨래 냄새, 등유 냄새가 있다. 이른 봄의 아침을 맞은 마을의 냄새였다. 이윽고 바람에 실려온 듯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의 목소리, 노인의 목소리, 듬직한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내 귓가에 닿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다녀와. 빨리 와라. 조심해서 다녀와. 갔다 올게. 다녀올게요. 다녀와라. 다녀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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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맞아 많은 사람이 나누는 대화 목소리였다. 그날 아침의 목소리였다. 목숨이 더덥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타시의 커다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려 제정신을 차린다. 눈앞의 마을은 불타오르는 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타시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외치고 있다. 죽음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기원합니다. 앞으로 1년, 앞으로 하루, 아니 아주 잠시라도 저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불티가 섞인 저 세상의 열풍이 그의 검은 머리와 하얀 롱셔츠를 뒤흔들었다. 용맹하신 큰 신이시여. 부디, 부디. 소타시가 눈을 뜨고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의 시선 저 멀리에 미미즈의 머리에 올라탄 사다이진의 모습이 있다.
그 거대한 흰 짐승도 움직임을 멈춘 채 가만히 소타시를 바라보고 있다. 부탁드리옵나이다. 우어어어어어. 응답하듯 사다이진이 울부짖었다. 미미즈의 몸을 박차고 뛰어내려 우리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온다. 걸음 하나에 여러 채의 집을 건너뛰고 걸음 하나에 불타는 강을 건너고 걸음 하나의 교정을 넘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달려든다. 밤의 마을을 휩쓰는 한 줄기 바람처럼 흰 짐승의 몸이 눈앞에 육박한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는 내 손을 소타시의 커다란 손이 살며시 잡는다. 내게 맡겨. 사다이진이 그 입을 크게 벌렸다. 타오르는 듯한 시뻘건 혀와 날카로운 이빨이 바로 코앞에 있다. 먹히겠어. 자동으로 눈을 감았는데 다음 순간,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양쪽 귓속에서 윙윙 바람이 불어대고 치마가 펄럭펄럭 나부끼고 지평선이 말도 안 되게 빙빙 돌고 있다. 바람에 날아가는 머리 고무줄이 슬쩍 보였다. 포니테일이 풀리며 머리카락이 바람에 마구 날린다. 요석을 양손으로 움켜쥔 채 저 세상의 하늘에서 낙하하고 있었다. 아, 저 먼 하늘에 똑같이 낙하하는 소타시가 있고 그 손에도 요석이 있었다. 사다이진이 요석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번뜩 이해했다. 사다이진은 소타시의 손에, 다이진은 내 손에 있다. 소타시가 요석을 양손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그가 떨어지고 있는 앞에는 하늘을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는 미미즈의 머리가 있다. 나도 아래를 내려다본다. 내가 떨어지고 있는 앞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미즈의 꼬리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요석을 높이 든다. 미미즈의 꼬리가 내게 달려든다. 그 몸은 드러나기 시작한 무수한 혈관이 얽힌 듯 보였다. 혈관마다 번쩍번쩍 빛을 내며 붉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내가 들어 올린 요석에서도 정맥 같은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빨강과 파랑의 빛의 선이 마치 서로를 원하듯 상대를 향해 뻗어나온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치 불꽃놀이 속에서 낙하하고 있는 듯하다. 낙하 속도와 몸의 무게 전부를 싣고 돌려드립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치면서 요석을 미미즈의 몸에 내리꽂았다. 그 순간 미미즈를 구성하는 모든 혈관이 들끓으며 거품이 되어 터졌다. 별표 별표 별표. 두 개의 푸르고 긴 빛의 창이 미미즈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관통했다. 다음 순간 그 장대한 몸이 크게 튀어오르더니 빛의 비가 되어 지표에 격렬하게 쏟아졌다. 동시에 하늘을 무겁게 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져 별이 가득 든 눈부신 하늘이 지상을 비추었다. 땅의 기운을 한껏 머금은 무지개색 비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잔해가 된 마을을 쓰다듬으며 불을 꺼나간다. 하늘에 걸린 다리처럼 공중에 남아있던 미미즈의 잔해도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흙이었다. 비와 흙을 흠뻑 받아들인 지표에서는 풀과 꽃이 무럭무럭 싹트기 시작한다.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싸 안을 듯 녹음이 잔해를 묻어버린다. 그리고 깊은 수풀로 뒤덮인 채 눈부신 별빛을 받는 평온한 폐허가 나타났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